네, 안녕하세요. 전기파 또 돌아왔습니다. 근데 강의하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책보다 중학교 2학년 책이 제일 어려워요. 이 전기 파트. 진도가 제일 안 나가고. 그렇죠. 전기 파트 제일 어렵지만 반복도 많이 해야 되고, 사실 뭐, 코로나 사태 이 기간 동안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 전기 파트 하나만 정확하게 떼고 지나가도 여러분들은 뭐 나머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학년들은 엄청나게 진도를 빨리 빼니까 전체를 다 할 수도 있는데 중학교 2학년들은 전기만 계속해서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 파트 안 되면 힘들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오랜만에 전기 제일 처음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책이 다 있으니까 쌤도 이제 책 새로 샀어요. 샀으니까 책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48쪽을 펴주세요. 책을 비치진 않겠습니다. 책은 갖고 있다고 보시고. 자, 48쪽에 보게 되면 마찰 전기에 대해서 나오죠. 마찰 전기. 마찰 전기 공부했습니다. 마찰 전기에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뭐예요? 도체예요, 부도체예요? 네, 맞습니다. 부도체입니다. 부도체. 부도체는 원래 전기를 잘 안 떼요. 전자가 이동을 잘 안 해요. 플러스는 이동 안 한다 그랬죠.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전자를 잃어버린 쪽은 플러스 전기가 되고 전자를 얻은 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찰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거는 유리막대, 명주와 유리막대를 문지르면 유리막대는 플러스 전기를 띈다 그랬죠. 그리고 플라스틱 막대,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를 띠겠죠, 그죠? 털 가죽으로 문지르면 털 가죽에 있는 전자가 플라스틱 막대로 넘어오면서 플라스틱 막대가 마이너스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찰 전기의 얘들을 뭐 외우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전기는 플러스 플러스끼리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것끼리는 미는 힘이 작용하고 반대 것끼리는 뭐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이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마찰 전기에서는 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다른 물체를 이렇게 문지르다 보게 되면 뭐가 이동해요? 전자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를 띠게 된다. 마찰 전기는 부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50페이지 복습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는 정전기 유도 현상의 원리가 나옵니다. 이 정전기 유도 현상의 원리를 배우는 목적은 뭐 때문이었어요? 바로 검전기를 공부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검전기. 네. 자, 그러면 바로 검전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 1, 2, 3번. 뭘까요? 대전 여부. 대전 여부 쉽죠?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금속 판. 그리고 밑에 얇은 거는 뭡니까? 금속 박이 있습니다. 유리로 감싸져 있죠.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검전기입니다. 검전기에 유리막대를 가까이 가져가 볼게요. 유리막대는 플러스를 띠고 있는 거 아시죠? 마찰전기에서 방금 배웠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금속판은 자, 밑에 있던 전자들이 위로 올라오죠. 플러스 때문에. 그래서 금속판은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 그럼 전자를 잃어버린 금속박들은 플러스를 띠게 됩니다. 그럼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는 미는 힘이 작용해서 벌어지겠죠. 이렇게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나눠지는 현상을 정전기 유도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자, 플러스가 와도 벌어지고 마이너스가 와도 벌어집니다. 그럼 전기를 띠고 있는 경우는 무조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기를 띠는지 안 띠는지 알 수 있죠. 대전 여부. 그다음 전기를 약하게 띠면 약간 벌어지고 전기를 많이 띠면 많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대전량 비교 이것도 쉬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전하 종류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전하 종류가 왜 어려우냐면요. 플러스가 와도 벌어지고 마이너스가 와도 벌어지고 계속 벌어지고 뭡니까? 그래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전기를 미리 대전시키는데 자,
미리 대전시킬 때 방법이 두 가지 있었어요. 접촉. 너무 쉬워서 안 하겠어요? 그럼 손가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내가 들고 온 막대기는 플러스 막대를 들고 왔어요. 그런데 검정기를 마이너스로 미리 대전시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플러스 막대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마이너스를 띠죠. 그리고 금속박은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상태에서 손가락을 두 번째 댄다 그랬습니다. 손가락을 대면 손가락은 무한한 중성이기 때문에 이걸 접지라 그래요. 땅에 접한다고 해서 무한한 중성이기 때문에 얘들 둘이는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어서 꼼짝을 못하지만 여기 있는 플러스는 중성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플러스를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플러스는 너무 커서 전자에 비해서 1840배 무겁기 때문에 못 움직여요. 그러면 손가락을 통해서 누가 들어와요? 마이너스 전자가 4개 들어오면 되겠죠. 그러면 이 플러스 4개가 사라지겠죠. 그렇죠? 손가락을 통해서 전자가 들어옴으로써 이렇게 들어오면 전부 중성이 되면서 사라집니다. 그럼 금속박은 다시 어떻게 돼요? 딱 붙게 되는 거 맞죠?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막대기와 손가락을 동시에 치우게 되면 들어왔던 전자가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나가니까 전체적으로 무슨 전기를 띠게 되는 겁니까? 바로 마이너스로 전기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미리 전기를 띠게 한 거예요, 마이너스로.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똑같은 종류인 마이너스, 플라스틱이 다가온다.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더 내려가니까 벌어져 있는데 또 더 벌어지겠죠. 더 벌어진다, 같은 종류가 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플러스가 오게 되면 밑에 있는 마이너스가 올라가니까 전기가 약해지겠죠. 오므라든다라고 했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벌어지면 반대 종류의 전기가 온 거고요. 오므라들면 어떻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얘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더 벌어지는 경우는 청력이니까 같은 종류가 오면 더 벌어져요. 같은 종류. 반대 종류가 오게 되면 오므라들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같은 것끼리는 미니까 더 벌어진다. 이렇게 외우면 쉽겠죠. 반대 종류는 반대니까 인력이 작용하니까 오므라든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쉽겠죠. 자, 그래서 검전기 파트가 전기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파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전류전압 저항 파트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또 전류가 나왔죠. 전류는 I라고 표시하고 단위는 암페어, 밀리암페어 쓰기로 했습니다. 1암페어는 몇 밀리암페어예요? 1000 밀리암페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20 밀리암페어라고 하면 잽싸게 0.02암페어로 고쳐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산할 때는 밀리암페어 단위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 책을 잠깐 보게 되면요. 자, 전류의 방향은 전류는 흐르는 건데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고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죠.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과학자들이 잘못 정의를 내렸지만 모든 공식들이 전류의 방향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전자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양전하가 움직이는 줄 알고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의 이동 방향은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다. 양전하가 움직이는 게 아니다. 전자가 움직이는 거다. 뭐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니까 무슨 극을 향해서 가요? 플러스 극을 향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무슨 극? 플러스 극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자, 밑에 그림 보세요. 그림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핵입니다. 원자핵은 전자에 비해서 양승자는 전자에 비해서 1840배 무겁기 때문에 안 움직여요. 뭐만 움직여요? 보라색을 띠고 있는 전자만 왔다 갔다 움직여요. 근데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똑같은 방향을 향해서 다 같이 갈 때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자, 밑에 전류 단위 나오죠. 1A는 1000mA. 그 다음 전압 들어옵니다. 전압은 V라고 표시하고 단위는 볼트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 시험 많이 나옵니다.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물의 흐름, 또 여기서는 전하의 흐름. 흐르는 거는 전류죠. 물레방아를 돌립니다. 여기서는 전구에 불이 켜지죠. 높이 차이가 있고 전압 차이가 있죠. 펌프의 힘으로 돌립니다. 전지의 힘으로 돌리죠. 수도관이 있고 도선이 있고 장건장치는 밸브, 스위치 이렇게 누가 누구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전류계와 전압계를 연결하는데 둘이 차이점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전류계, 전압계. 전류계는 무슨 연결? 네, 맞습니다. 직렬 연결. 전압계는 병렬 연결. 그리고 전류계는 건전지에 직접 연결하면 절대 안 돼. 전압계는 괜찮아요. 전류계가 안 됩니다. 그 다음 플러스는 플러스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연결하는 건 똑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가 측정하고 싶은 값보다 더 높은 단자에다가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저항이 나오겠죠. 자, 지난 시간에 이 저항에 대해서도 빠르게 배웠습니다. 저항은 뭐예요?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크고 단면적은 작을수록. 그래서 빼빼로가 저항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김밥이 저항이 작다 얘기했습니다. 김밥이 저항이 작으니까 뭐가 자꾸 빠져요? 소시지, 단무지 자꾸 빠지잖아요. 그래서 김밥 쓸 때 보게 되면 길이를 좀 짧게 썰면 좋긴 한데 먹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길이를 짧게 쓰면 자꾸 빠져요. 그죠? 방법이 없어요. 물론 충무김밥 같은 경우는 이 가늘고 기니까 잘 안 빠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길이를 길게 쓸면 덜 빠지고 그래요. 그러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옴의 법칙 배웠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빠른 속도로 제가 12분 만에 전기 파트 처음부터 저항 연결 직전까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저항의 연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까지 하고 마칠 예정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항을 연결하는 방법은 이 직렬 연결 방법과 병렬 연결 방법과 혼합 연결 방법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혼합 연결이 또 사라졌어요. 하여튼 왜 이렇게 사라진 게 많아요. 그죠? 옛날에 비해서 책이 너무너무 쉬워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커피 한 모금 하고요. 네. 그래서 자꾸 사라지는 게 많습니다. 뭐 어려운 게 사라졌으니까 뭐 쉽죠. 그죠?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직렬 연결부터 두 가지 연결밖에 없어요. 자, 직렬로 저항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건전지에 긴 게 무슨 극이라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플러스 극. 짧은 게 마이너스 극. 그리고 스위치도 이렇게 연결을 해보고 이쪽에다 전류계도 연결해 볼까요? 전류계도 달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자, 전류계는 플러스 쪽에는 삥 돌아가서 플러스 빨간 색깔이죠. 플러스 극에 플러스 단자를 연결하시고 마이너스 쪽에 마이너스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류계는 이렇게 저항들과 함께 연결해야 돼요.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건전지에 연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직렬 연결 계산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흘러가는 전류가 일정해요. 왜? 쭉 흐르니까. 이거를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라 그래요. 만약에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2A 하면 여기도 2A, 모든 곳에 다 2A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전류는 똑같다. 여기 I1 또 I2 전체 전류인 I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똑같고 더하기 아닌데 똑같은 건데 그죠? 미안해요. 똑같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은 갈라야 돼요. V1 더하기 V2가 됩니다. 그러면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V 대신에 I 곱하기 R는 V1 대신에 I1 곱하기 R1 더하기
I2 곱하기 R2 되죠. 여기서 I와 I1과 I2가 같으니까 셋 다 약분이 가능하죠. 약분을 하고 나니까 R은 어떻게 나와요? R1 더하기 R2가 나오죠. 그럼 저항 그냥 합하면 돼요. 직렬로 연결한다는 것은 저항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 그러니까 여기에 저항이 있었는데 또 여기에 저항이 또 있어. 그럼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는 건 이 길이가 합해진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니까 저항이 당연히 커지겠죠. 만약에 여기 있는 저항이 4ohm이다. 여기 있는 저항이 5ohm이다. 둘이 합하면 얼마예요? 네, 9ohm 되겠습니다. 설마 뭐 4 더하기 5까지 내가 또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병렬 연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연결까지 하고 마칠 거예요. 자, 병렬 연결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저항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전지 연결하고 스위치 연결하고 이번엔 전류계는 뺐어요. 귀찮아서 뺐어요. 병렬 연결이라는 것은 어떤 저항이 있으면 저항 한 개를 병렬로 더 붙이니까 단면적이 어때요? 커지죠. 단면적이 커진다는 것은 저항이 오히려 작아진다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자, 병렬 연결에서는 우리가 계산할 때 항상 조심할 거는 전체 전압과 각각에 걸리는 전압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양당 간에 걸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V는 V1은 V2 이렇게 돼요. 전류는 둘이 합했는 게 되겠습니다. 왜? I가 흘러 들어오면 이쪽으로 I1이 흘러가면 이쪽으로 I2 흘러가는 거 맞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저항을 구하는 공식을 구해 볼 텐데요. I는 R분의 V, I1은 R1분의 V1 더하기 I2는 R2분의 V2. 여기서 V가 다 똑같으니까 약분 이렇게. 약분하고 나니까 어때요? 자,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죠. 아유, 공식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공식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요. 자, R분의 1은 통분을 할게요. 통분하려 그러면 분모끼리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R2 더하기 R1이 되죠. 자, R은 뒤집었잖아요. 그럼 얘도 뒤집으면 둘이 더했는 값분의 둘이 뭐했는 곱했는 값이죠. 그러니까 공식을 이렇게 외우면 돼요. 더했는 거분의 곱했는 거. 단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저항이 몇 개일 때만 쓸 수 있어요? 2개일 때 쓸 수 있어요. 3개일 때는 이 방법 써야 돼요. 근데 대부분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2개인 경우밖에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자, 제가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6ohm이 있고 3ohm이 있어요. 그럼 저항을 합하세요 라고 전체 저항을 구하라 그래요. 그러면 둘이 더 있는 거는 9, 둘이 곱했는 거는 18이니까 몇 ohm 나와요? 2ohm. 금방 계산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굉장히 쉬운데 만약에 아까처럼 R분의 1은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통분하기 위해서 6분의 1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6분의 3이고 약분하면 2분의 1 마지막에 또 뒤집어줘야 돼요. 그렇죠? 2ohm 나오죠. 쌤이 계산을 빨리 했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러면 이렇게 하면 굉장히 더디고 문제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더한 거분의 뭐라고요? 곱한 거.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계산 예시문을 하나씩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렬은 문제를 어떻게 직렬에서는 무슨 값이 항상 일정하다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전류가 일정하죠. 자, 여기가 1ohm이고 여기가 4ohm이에요. 그러면 문제를 풀면 어떤 질문을 하든지 풀이는 똑같아요. 자, 직렬 연결이니까 1ohm, 4ohm 더하면 5ohm이죠. 전체 저항은 몇 ohm? 네, 5ohm입니다. 그러면 전체 전류를 구합니다. 전체 전류는 저항 5ohm 분의 10V니까 2A 나오죠. 그럼 여기에도 2A가 흐르고 있고 여기에도 2A가 흘러요. 그럼 V를 구하면 둘이 곱하면 되죠. 2V 곱하면 8V 둘이 합하면 맞죠. 10V.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전체 저항, 전체 전류 각각 하면 바로 끝납니다. 그리고 전압을 보게 되면 저항이 1대 4면 이 10V를 1대 4로 갈랐죠. 결론적으로. 그죠? 전류가 똑같기 때문에. 그죠? 자, 그다음 병렬 연결 보겠습니다.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똑같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쪽에 6옴, 3옴, 6V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전압이 6V면 각각에게 6V씩 줘요. 이렇게. 그럼 왜 이렇게 구했냐면 R분의 V니까 암페어 나오죠. 얘는 2A죠. 합해서 몇 암페어 흘러요? 3A. 끝. 쉽죠? 병렬 연결. 그러니까 전체 전압이 각각의 전압과 똑같으니까 6V, 6V 주고 나니까 저항분의 볼트 하면 암페어 나오고 저항분의 볼트 하면 암페어 나오고 두 전류를 합한 것이 전체 전류고. 끝. 너무 쉽죠? 그렇죠? 혹시나 이 둘이 저항 구하라 그러면 두 저항을 합했는 값분의 곱했는 값 2옴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병렬 연결은 각각의 저항보다 합했는 저항이 더 작아져요. 작은 것보다 더 작아져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산법에서 V는 IR 오음의 법칙 계산했잖아요. 그죠? 이 계산법에서 직렬 연결은 뭐가 일정하다? 전류가 일정하다. 자, 직렬 연결은 전류값이 일정하다. 병렬 연결은 뭐가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하다. 요거 두 개가 명심하시는 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